지금 사회주의 전야 그 어디서나 앞구름 밀보리 농사에서 전례 없는 풍작을 이룩한 기쁨이 넘쳐나는 속에 올곡식 농사 결속을 성과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들이 마감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벅찬 현실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꿀 때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알곡 생산 구조가 바뀌게 된 데는 우리 인민들이 세계적 숙망을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실현하시려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21년 9월에 진행된 최고인민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에 농작물 배치를 대담하게 바꾸고 벼농사와 함께 밀보리 농사로 방향전을 할 때 대한 구상을 밝히시면서 전국적으로 농벼와 밭벼 재배 면적을 누리며 밀보리 파종 면적을 2배 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인민들에게 쌀과 밀가루를 보장함으로써 식생활을 문명하게 해나갈 수 있는 조건을 지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인 2021년 12월에 진행된 홍조항인의 제8기 제4차 전원회에서 경야는 동지께서는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 농사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반두종 무대들을 구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농업부 문 앞에 벼와 밀 농사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을 중요 과업으로 제시하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장들에서 밀농사 경험을 쌓기 위한 사업을 세밀하게 작전하며 국가적으로 다수학 종자와 필요한 영농물자들을 보장하는 체계를 실속 있게 세우도록 필요한 대책들을 일일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고 각지 농장들에서는 밀 재배 면적을 대폭 늘리고 밀 농사를 강하게 추진할 때에 대한 당정책 관철에서 획기적 전환을 안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합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도 농업부문에서 앞구르로 심은 보리 농사 결속을 잘해서 당의 새로운 농업혁명 방침이 저태부터 운을 나타내게 할 때 대한 문제,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들을 최대로 보호할 수 있게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때 대한 문제, 비배관리의 과를 제거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당의 농업정책 관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또다시 밝혀주셨습니다. 지금도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2022년 9월 최고인민의 제14기 제7차에서 하신 시정연설이 구절구절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육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종국적으로 밀 재배 면적과 밀 생산량을 늘리는 데 맞게 해마다 이들을 계속 확대하고 생산된 밀을 잘 보관하고 가공 처리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인민들의 식생활 구조를 개선하려는 당과 정부의 정책이 운을 나타내게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밀농사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우리 노동계급이 생산한 능력 농기계들도 보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세계적인 밀농사 자료들과 밀가공 설비들에 대한 자료들도 깊이 연구하시고 신문과 방송으로 발전된 밀가공 방법들을 널리 소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한 용도는 전국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알곡 증산 투쟁으로 총굴기시킨 무한대한 힘의 원천으로 됐습니다. 각지 농장들에서 과학적인 농사작전안이 수립되고 농업근로자들에게 밀보리 농사의 중요성과 비배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깊이 인식시키는 사업들이 방법론 있게 벌어졌으며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사업들이 실정에 맞게 진행돼서 앞구르 농사에서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됐습니다. 밀보리 농사를 대대적으로 할 때 그 당정책이 제시된 후
전국적으로 해마다 그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수확고도 눈에 띄게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밀 재배 면적은 지난해의 123%로 늘어났지만 항해남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들에서 지난해와 비할 바 없는 높은 다수확이 이룩되었습니다. 이 자랑찬 성과는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꿀 때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우리 농장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밀 면적을 3배나 더 늘렸습니다. 군의 지대적 특성에 맞는 다수학 품종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보다시피 군적인 밀 포종들에서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작황 상태로 보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 개선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농업 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용도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올곡식 농사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에 토대해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할 더 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지금 각지에서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준공의 새 소식들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 속에 사리원 학생 신발 공장이 새로 건설된 소식을 리덕성 특파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 속에 여기 사리원시의 학생 신발 공장이 새로 일떠섰습니다. 사리원 학생 신발 공장을 본뚜닥에 새로 일떠지면서 이곳 황해북도에서는 신발 생산의 다종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발 생산 설비들의 국산화 실현에 기본모를 박았다고 합니다. 당의 기기 설비 증진을 받들어서 도에서는 이번에 우리 학생 신발 공장을 새로 일떠세우면서 신발 생산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했습니다. 특히 지하 흠성과 진공 가루기, 급속 냉각기를 비롯한 첨단 설비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생산 설비들은 우리 도에서 다 자체로 제작한 것들입니다. 각 도들이 학생 신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건설 용량 편성과 자재 보장 대책에 힘을 놓으면서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게 조직 정치 사업을 심화시켰습니다. 황해북도 안의 일꾼들,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준공사에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국가 품질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선행 사업으로서 우리는 준공식에 앞서 뉴원 신발 공장과 원산 구두 공장에서 종업원들의 생산 실습을 직종별로 세분화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공업성 신발관리국 신발연구소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신발 생산의 기술 기존과 설비들의 표준 조작법들을 지금 현장에서 하나하나 익히면서 공정별에 따르는 기술기능 수준도 보다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온정이 집약된 이 새 일터에서니 정말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눈물부터 앞섭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 이렇게 학생 신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들을 일떠 세워준 당의 사랑과 온정을 잊지 않고 친자식에게 새 신발을 시켜주는 어머니 심정으로 한 컬레 한 컬레마다의 깨끗한 양심과 정성을 다 바쳐갈 마음뿐입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어머니당의 후대간을 깊이 새기고 조국의 미래를 위한 보람찬 애국 사업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이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어머니당의 은정어린 손길에 떠받들려 송암동굴관리소에 참관자들을 위한 숙소와 또 야리장이 새로 건설됐습니다. 송암동굴의 주변 경치에 어울리게 아담하게 일떠선 참관자 숙소에는 침실과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그전이 갖춰져 있으며
수천 평방미터의 부지면에 건설된 야외 물놀이장에는 수조들과 독수토, 모래토, 배구장들이 훌륭히 꾸려져 있습니다. 인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하늘에 별도 따오고 도루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가를 지르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송암동굴관리소에 참관자 숙소와 야외 물놀이장을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송암동굴관리소 참가 숙소 및 야외 물놀이장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평안남도 안의 일꾼들, 건설자들, 개천시 안의 근로자들, 송암동굴 관리소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준공사가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참관자 숙소와 야외 물놀이장을 돌아봤습니다. 인민이 바라는 곳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도류에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업적에 뜨겁게 깃들어 있는 우리 송암동을 명승지에 참관자 숙소와 야외 물놀이장을 건설할 때 대한 운정 깊은 처치를 취해 주시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운정 속에 새로 건설된 참관자 숙소와 야외 물놀이장 관리 운영을 잘하고 또 송암동을 참관 사업도 더욱 실감 있게 조직해 해서 당의 사랑과 운정이 우리 근로자들의 폐후에 그대로 가닿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즐겨 찾는 명승지 참관자 숙소와 야외 물놀이장이 일도속에 된 것은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국종의 천만사를 인민의 권익과 숙망을 실현하며 지향복종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만경대 구역의 전쟁 로병들이 스스로 산불 감시조를 묻고 지난 20여 년간 나라의 살림을 지켜가고 있는 소행을 오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경대 구역에는 군우가 조직하거나 시킨 적은 없지만 닐로 한 몸으로 아내들과 함께 만경대 혁명사적지, 성산을 비롯한 산림 구간들에 대한 보호사업을 단 하루도 번지지 않고 스스로 맡아하는 로병 산불 감시조가 있습니다. 로병 산불 감시조가 조직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3년 10월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만경대 구역의 30명의 전쟁 로병들이 망라돼 있었습니다. 2008년에 로병 산불 감시조에 들어온 86살의 성석원 동지란 첫 로병 산불 감시조가 모진 때부터 지금까지 조장이 3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2대 조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조가 조직된 지는 이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처음에 조직자가 3월 9일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긴 주재현 산불감시조의 발기자며 첫 조장인 전쟁 로병 주재현 동지란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3.5.19지 공격 전투의 돌격 소열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한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고지를 마지막까지 사수했으며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해서 위훈을 세운 전쟁 로병이라고 했습니다. 10년 농무가 분당 나간 몸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몸으로 철장을 덮었습니다. 주재현 동지는 한 채 땅을 위해 숱한 전우들이 피를 흘렸다고 하면서 이 땅에 자라는 나무들과 풀들에는 전우들의 피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70살이 넘을 때까지 교원 연구사로 복무한 그는 닐로보장을 받은 후부터 90살이 지난 오늘까지 전하의 언덕에서 지녔던 순결한 당적 양심을 지니고 산림보호 사업에 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세 번째로 산불 감시조 조장이 된 70살의 임영철 로병 동지란 굳은 날 마른 날 하루도 빠짐없이 20여 년 세월 산불 감시 일지를 가슴에 품고 성산으로 오르곤 하는 전쟁 로병 동지들은 비록 나이가 많아 교단을 내렸지만 인생의 말년에도 조국 수호, 애국의 녹슬 심어주는 훌륭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로병 우리도 윤동철에 배우고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여름에 비가 세게 내리는데 완장 끼고 그냥 공무 선다 이기죠. 오늘 비 오는데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아버지가 한 소리가 뭐인가. 군복 입고 있을 때 초소에서 비 온다고 해서 들어가고 있는가. 눈이 온다고 해서 비 오고 한다고 들어가는 이런 군무가 아니라는 거. 우린 그 어떤 명예나 보수를 바람이 없이 생리 마지막까지 이 길을 걷기 위해서 맹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이 길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군무를 마지막까지 수행했습니다. 오진 산딸기가 빨갛게 이곳으리 그러나 잊지 마시라 황한욱 전쟁 노병 부부, 그 다음에 이상기 전쟁 노병 부부, 정말 남편이 아파서 못 나가본 아주머니가 산불감시원이었던 황한욱, 이상기, 장태현 동지를 비롯한 전쟁 노병들은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군무장소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 시기 간호장이었던 김종순 전쟁 노병 동지는 2016년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남편인 황한욱 동지에게 끝까지 그 길을 걷기 바란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웃은 다음에 군무 나가는데 동무들이 막았습니다. 우리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노친네는 살아있을 때 내가 이 가방을 메고 호각을 메고 완장을 끼고 산불군무 나가는 걸 봐야 편안했다는 거. 우리 노친네가 내가 오늘 이거 나가는 걸 알으면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이라는 거. 그러면 나가서 자기 군무를 수행했습니다. 순찰중 이상 없음. 이 글은 전쟁 노병 황한욱 동지가 그로부터 3년 후인 2019년 2월 9일에 남긴 마지막 산불 감시 기록입니다. 비록 글은 길지 않지만 한 생을 당과 조국 앞에 지닌 자기들의 성스러운 사명을 지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영원한 복무의 길을 걸어가는 로병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과 깨끗한 양심의 자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올해 연세가 93살인 정연백 전쟁 로병 동지란 이 길은 자기가 걷다가 다 걷지 못하면 대를 이어서 끝까지 걸어야 할 길이라고 했습니다. 복무의 길을 끝마친 다음에 오늘까지 여기서 보면 이 나무들은 내가 여기 와서 자랄 적에 자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랐는데 나는 내가 살부지기보다 더 아깝게 생각합니다. 이 이상 더 영예로운 사업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나 전국 로병 대회와 전승절 경축 행사에 참가한 89살의 전쟁 로병 리종학 동지는 먼저 간 전우들을 그리며 잊지 못해야 하는 로병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시어 멸사묘 앞에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은정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여 년 전 30명이었던 전쟁 로병들이 이제는 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대원은 7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로병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걷고 고른 이 길을 오늘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어젯날의 장령 군관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님을 잘 받들어 모셔야 된다. 이러자면 우리가 애국을 해야 된다. 애국이라는 건 말로 해서 아니고 행동을 해야 된다. 전쟁 로병들은 우리들한테 그걸 심어줬습니다. 피 흘려 이 땅을 지켜내고 한생토록 변함없이 다심없이 또 견실하고 대바르게 조국을 위해 헌 전승 세대들은 전쟁 로병들을 한없이 아끼고 내세워주는 당과 국가의 혜택으로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로병 동지들은 조국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그토록 빛나는 공훈을 세우고도 언제 한 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깡그리 바치는 것을 생애의 보람으로 덧없는 영예로 간주하며 오늘도 이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1950년대에 피를 바친 전승 세대가 마지막 순간까지 생을 바쳐 지켰고
그들의 아들 세대인 오늘의 로병 세대가 지키며 앞으로 후손들이 영원히 지켜갈 성스러운 이 땅에서 전승세대의 빛나는 저국소 정신이 연연히 계승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야, 이거 맛이 왜 이래 이거. 에이. 아이쿠, 왜 누구냐? 당장 내려오지 못할까? 염소 할아버지, 왜 그러시나요? 아, 글쎄 어떤 녀석이 먹던 토마토를 막 내던지는구나. 염소 할아버지가 딱 맞으면 뭐래? 내제도 말했지만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그 기중한 3위를 얻어낸 것도 평범한 리태현 중대장이었어. 조국 위대한 사명감 앞에선 중위가 따로 없고 장명이 따로 없어. 신문은 일면이 위대한 당중앙의 백승의 향도력에 의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면적 개화의 상승기가 펼쳐지고 강국의 원대한 리상과 포부, 백졸불구라는 영적 기계가 국가부흥의 급진적 실체들로 장쾌히 용출하는 속에 2024년도 당 및 국가정책 방향과 집안 과업들의 성공적 집행을 도모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6월 28일에 소집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위대한 향도의 손길 따라 인민은 더 밝은 미래로 힘차게 나아간다. 이런 제목으로 올해 상반년에 전해진 경야는 비서동지의 혁명활동 소식들을 뜨겁게 되새기며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3면에 당중앙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온 나라 농촌이 새 문명을 자랑하며 나날이 변모되는 속에 비옥성군 장해농장과 통산농장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하고 과학기술 실력은 당 일꾼의 자격을 짓는 중요한 징표라는 기사와 당 일꾼들에게 있어서 과학기술 학습은 또 하나의 필수적인 일과라는 데 대해 쓴 글, 그리고 학위 소유자들의 학습 경험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보유를 3대 주요 갑부로 이어가고 있는 동대원구의 삼마이동에서 살고 있는 조성준 농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 돕고 이끄는 이 시대 인간들의 참모습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가마포수산 업소의 인재 육성, 인재 관리 경험을 소개한 기사와 함경남도에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의료용 소모품 공장 건설을 힘있게 다루치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불비서 다 수확을 낸 처럼 기어이 풍요한 가오를 이런 표현에 전하의 날 알곡 증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전세대 농민들처럼 어제도 오늘도 싹 우리 당을 받는 농업불로자들의 본분은 변함이 없다는 데 대해서 기사와 저 헌신의 자복을 새겨가고 있는 농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싣고 신촌군 룡산농장의 농사일을 적극 돕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의 청년 소식들과 교정을 통해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의 판이한 현실에 대해 쓴 기사를 싣고 위험한 실천 단계들어 쓴 일본 반동들의 해외 침략 야망을 부숴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러시아 외무성 대변인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 소식과 괴뢰 한국에서 외세의 앞잡이가 되어 전쟁 위기로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괴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속에 26일 6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일 합동군사 연습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위대한 당중앙의 백성의 향도력에 의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면적 개화의 상승기가 펼쳐지고 강국의 원대한 리상과 포부, 백졸불구라는 영적 기계가 국가부흥의 급진적 실체들로 장쾌히 용출하는 속에 2024년도 당 및 국가정책 방향과 집안 과업들의 성공적 집행을 도모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6월 28일에 소집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는 이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뜻깊은 날을 맞으며 쓴 기사를 비롯해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벽송군 장해농장과 통산농장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풍요한 바다, 풍성한 수확, 싱그러운 나물 향기 이런 제목으로 소이안의 양식물 이들을 찾아서 쓴 기획을 싣고 각지 인민위원회에서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의 집행자, 결속자라는 입장에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소식들과 새형의 트랙터르 생산과 관련한 과학기술적 문제에 위한 전국기술혁신 현상응모 1단계 총화 모임이 28일 금성 트랙터르 공장에서 진행된 소식, 그리고 덕천시 남세온시 토양의 미생물상을 개변해서 온실남새 생산을 보다 높은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 세우는 데 커다란 힘을 내고 있는 소식과 폭염 때 수분 보충에서 주의할 점과 관련한 상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이호 위에서 기적을 창조한 촐리마 시대의 수도 건설자들처럼 살때대에 쓴 기사들과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연대적으로 골조공사를 남먼저 끝낸 기세도 높이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평양건설위원회 요단 청류건설관리국 연대 류경건설사업소 대대 지휘관들과 건설자들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육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과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미래가 없는 암담한 사회라는 데 대해서는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중앙시 실린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